재난기본소득을 하겠다고 이제 그 지자체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현금을 뿌리는 이 방식의 지금 그 재난구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건지 한번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상황이 뭐 심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뭐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뭐 현금 지급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선별한테 시간이 걸린다 그런 것도 뭐 일리는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이제 그부터 문제 확실하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주는 건 그냥 재난 일종의 뭐라 그럴까 긴급 구호 요런 거지. 이 기본소득 자체가 아니고 기본소득은 그런 조건 안 따지고 진짜 고정적으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재난 구호 자금이지 말 자체가 잘못됐는데 어쨌든 뭐 말은 안 따진다 치더라도 제가 우려스러워하는 것은 마치 현금 지급하면 끝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뭐 분위기가 전부 다 그러니까 빨리 돈 주라 이런 건데 끝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 네, 뭐. 에이, 그거는 좀 오바고. 그렇습니까? 예. 그건 오바고 돈을 지금 주고 뭐 네. 또 필요하고 또 주고 그렇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어떤 그 원리에 맞추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주는데 그 기본소득 이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은 서울에서 준다는 거, 나라에서 준다는 거, 경기도에서 준다는 거, 경상도에서 준다는 거 다 형식이 다르다고 그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중앙정부에서도 줄 수도 있고 응?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도 있고 네. 그럼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이라든가 뭐 도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지급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그걸 보면서 헷갈릴 필요도 없는 거고 나 주는 것만 받으면 되지 뭐 내가 아니, 서울 시민인데 경기 도민 뭐 얼마 받는지까지 다 같이 계산할 필요 없는 거냐. 아니 그럼 나는 저기 그 불과 뭐 몇 킬로미터 안 떨어진 경기도에서 하는데 서울시는 뭐 만약에 뭐 100만 원을 준다 쳐 그러면은 서울로 이사 가야지. 큰일 났네.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렇게 네. 경쟁을 하면서 더 살기 좋은 데로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민들 시민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더 이제 자기들이 역할도 하고 그래서 원래 그 저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그 부러우면 서울 시민 되라는 거지. 문제는 서울 시민 되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니까 문제인 거예요. 서울 시민 서울 되려면 시민이 실제로 서울 시민이 강원도민이 어쩔 수 없이 될 수는 있어도 강원도민이 서울 시민이 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지. 전 월세값 주거비가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사회 구조의 문제. 한번 그러니까 모두에게 100만 원 주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할 문제인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그 지점을 고민해가지고 계속 그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논의를 안 받았던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괜히 세제 혜택 같은 것만 얘기하고 있고 기존의 그런 방식들을 고수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급되는 이 상황에서 정확히 어느 지점이 이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들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재난 상해라고 그 피해가 모두한테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진짜 뭐 불안정 노동자들 그러니까 프리랜서들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좀 전에 윤혜수 동지도 말했지만은 재난 기본소득이 뭐 필요 없다기보다도 그보다 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주고 끝낸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마치 이거 기본소득 주고 나니까 국가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일종의 베이스로 깔리는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깔리는 거고 그 위에 뭘 더 할 것인가 그런 데서 진짜 지자체끼리 뭐 말씀하신 경쟁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이게 마치 뭐 기본소득을 주냐 안 주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오히려 진짜 원래의 취지 그러니까 보탬이 안 되지 않느냐. 이장규 동지 요 맨 끝부분 말씀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냐 안 주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어쨌건 지금 뭐 한 번 주고 끝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100만 원 주더라도 또 필요하게 되면 또 저점 풀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풀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거 안 풀겠다라는 이 경직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가 이거 돈 풀면 안 된다. 지금 계속 지금 그러고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경제부총리가 그러고 있는가? 내가 볼 때는 딴 게 없고
그냥 내 때에 나라 빚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뭐 나 때문에 나라 경제 망했다는 소리 듣고 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하다못해 영국도 봐봐 지금 영국 그 저 보수당 총리가 지금 다 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 노동당과 다 받아서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물론 지가 확진자가 됐지. 보리스 형님이 지금 아마 좀 아픈 것 같은데. 그뭐 하여튼 그런 거. 그 왜 우리는 그런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이 유연함과 국가의 책무로서 이 국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나라 재정을 걱정해. 아, 지 돈이요. 그게 다 우리가 낸 세금이지? 응?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네. 아니 우리는 다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릴 거야 다. 지금 기껏 이야기된 게 처음에 뭐 추경 11조 그러다가 뭐 50조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그러다 이번에는 100조 기업지원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절대 수사체도 일단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지금 1000조를 이야기하고 뭐 그다음에 뭐 미국도 지금 얼마야 뭐 3조 달러 이야기하고 뭐 3000조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뭐 또 프랑스 뭐 하여튼 대부분의 나라들이 GDP 한 뭐 그러니까 20% 30%를 지금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지금 한국이 만약 GDP 20, 30% 쓰면 최소한 4, 500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 500조인데 지금 끼껏 이야기된 게 뭐 앞으로 물론 더 푼다 그래봐야 뭐 2, 300조 정도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말이 50조고 말이 100조지 실제로 뜯어보면 이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50조, 100조를 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해가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한테 50조 지원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금융권이 그만큼 할 수 있도록 뭐 그러니까 좀 알선해 주겠다 이런 거고 100조도 결국은 뭐 기업한테 줘가지고 기업의 회사채 같은 거 지급 보증을 그만큼 해주겠다 이런 식인데 실제로 돈을 주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게 말씀대로 지금 정부는 어쨌든 자기 돈은 최대한 덜 쓰겠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은행에 좀 심하게 말하면 정부가 그간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좀 돈 좀 빌려줘라 이런 건데 은행은 또 그러면 무턱대고 빌려줍니까? 물론 예전보다야 좀 완화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은행이란 것도 기존 시스템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려면 아무래도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에서도 실제 가보면 기존 대출이 있으면 안 되라든지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전부터 조건 심사해 보는 거 싫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50조, 100조가 실제로 국민들한테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좀 심하게 말하면 액수만 뻥튀기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아까 말했듯이 그 하다못해 노동자들한테도 정부가 직접 휴급비를 직접 지급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소득이든 아니면 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주든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요렇게 그러니까 사람한테 직접 도움이 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사람 살리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다 죽은 다음에 뭔 재정 건전성이 있겠어요.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거 굶어 죽으나 코로나 걸려 죽으나 지난번에 뭐 파일럿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왕에 우리가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거는 코로나 피해보자 살아보자 하는 것도 결국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것도 기본소득이 또 하나 문제점은 이게 국적 기준인데요. 사실은 그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뭐 중국인에 대한 해모도 심해지고 외국인들 지금도 뭐 그러니까 해모. 근데 방역을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외국인 입국 금지나 그런 건 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왜냐하면 일단 이런 시스템에 걸리는 가부화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맞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지. 그게 어떤 외국인 전체에 대한 해모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특히 바닥 쪽 생산 현장들은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아예 안 돌아가는데 생각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당장 농번기 되면 뭐 생산 현장이 아니라도 농번기 되면은 지금 농사 짓는데 문제 될 건데 지금 초래 가면 실제 일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진짜 많이 해요. 지금도 문제예요. 지금. 네,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기본소득이란 게 뭐냐? 한국인들만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기본소득도 결혼한 이주 여성들도 안 줘요.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인이나 베트남인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한테도 1인당 준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인 사람은 주고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여기서 뭐 몇십 년 살아도 안 주는데 나는 이거 과연 올바른 것인가 사실은 그 사람들도 세금 다 내거든요. 아까 뭐 세금 했지만 그 사람들도 돈 벌면 세금 다 내고 근데 니는 한국인 주고 니는 외국 거안 준다. 나는 이것도 옳지 않다고. 이왕 줄 거면 차라리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사람은 전부 다 준다라고 하든지 사실은 그 사람들도 어쨌든 그 사람들의 가족이 있을 거고 또 뭐 그 사람들도 결국 쓰는 걸 한국에 쓰면 그건 한국 소비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 결국 사람 살리자고 지금 하는 맞아요. 건데.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기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박근혜 청와대의 그 유명한 짤방처럼 이렇게 살려야 한다. 예? 네. 이걸 기조로 할 건지, 예? 아니면은 일단 뭐 아껴야 잘 산다로 갈 건지. 그 아껴야 잘 산다로 간다라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공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일로 다 맡겨버리고 어쨌든 여기를 알아서 견디시오 이게 가는 거고, 살려야 한다라는 판단이 든다라면은 일단 재정을 풀어서 당장 뭐 살려놓고 봐야 된다. 예. 일단 살려놓고 보자라고 가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기조를 가지고 있어야 뭐 기본소득이 됐든지 재난 뭐 구호금이 됐든지 일시적으로 할 건지 장기적으로 할 건지 베이스로 얼마를 깔고 뭐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더 얼마를 더 배정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거 없이 아껴 산다고 한다라면은 이 이후에 논의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정부의 기조는 그러면은 뭐 살려야 한다보다는 뭐 아끼고 싶다가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최대한 아끼고 줄여 싶다. 뭐 이런 네. 기업도 뭐 사실 어려우면 기업도 같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뭐 기업이 어쨌든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업은 무조건 주면 안 되라고 전혀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업에 주면은 그만큼 뭔가 기업에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그 해고 금지를 요구하든지 또는 해고 금지 아니라도 사실은 앞으로 혹시 진짜 경제가 심각해지면은 실제 도산한 기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예전처럼 또 소위 말하는 공적 자금,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기업 살리고 그 다음에 끝이냐? 그게 아니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그 기업을 공기업화한다든지 또는 최소한 노동자 이사가 절반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장 또 이제 태극기 부대가 나가서 이 빨갱이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또. 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기업화 쌓고 뭐 요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주대 오히려 기업이야말로 주대 공짜로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는 주대 공짜로 주는 것도 괜찮지만 기업에는 주는 대신에 명백하게 책임 물고 사회적 책임을 너희들이 다 해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웃기는 게요. 오히려 공짜로 줘도 될 사람들한테는 아끼면서 공짜로 주지 않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한테는 책임도 안 묻고 일단 그냥 지원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IMF 때 그랬잖아요. 그 이미 IMF 때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IMF로부터 뭐 좀 배운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국난 극복의 DNA를 배웠어요. 지금 뭐 아주 모으고 아주 나쁘게 말하면은 기업들 지원금은 받아먹고 이참에 안 가도 경총 같은 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걸 기회로 해서 52시간 제도 뭐 완화해달라, 규제도 풀어달라, 뭐도 뭐 근로기준법도 뭐 어째달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최악이 뭐냐면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그 대신에 규제 다 풀어가지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자르고 뭐 그다음에 뭐 장시간 노동시키고 아까 뭐 장시간 노동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기전에 가면 훨씬 더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기업은 정부 돈 받아먹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만들면은 이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정책 기조가 말씀대로 그러니까 노동자를 살릴 것인가 기업을 살릴 것인가 먼저 확실해져야 그 다음에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뭐라 해야 되나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 기준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먼저 빨리 많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점점 그런 것들의 이 강도가 그 지금 급한 사람과 덜 급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있는 놈들이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말 그대로 꽁 먹고 왈 먹고 둥짓해서 불 쬐고 일석삼조 일타쌍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어떤 놈이 그렇게 일타쌍피 뭐 꽁 먹고 알 먹고 불까지 쬐면 거기로 갈 것이 근데 누구한테 가야 될 것이 그걸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지금 일단 살려야 된다 라는 기조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마다 제게는 항상 해오던 주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때는 있는 이때다. 거예요. 때는 이때다 그러는데 찬스. 아니 그러면은 노동계도 때는 이때다. 여태까지 해오던 얘기 계속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왜요? 그러다가 뒤로 항상 물러났고 그러다가 항상 뒤통수 터졌고 IMF 때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에요. IMF 때 나라를 일단 살려보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그 노동계가 요구했던 큰 이슈 한 두 가지 받고 그러고서 이제 노사정 합의해주고 뭐 이랬다가 이제 그 비정규직 확산하는 거 이제 동의해주고 이러다가 결국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참 고민인 게 저도 상당히 지금 고민입니다만
오히려 이 기회에 웬만한 기업들 구조하고 그러니까요. 네. 뭐 그렇게 갑시다라고 얘기를 쫙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왜 못할까? 안타까운 일이. 뭐 맨날 노동자만 양보를 하고 맨날 우리만 네? 양보해. 네. 이런 풍토를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정부 초기 대책 중에 뭐 착한 임대료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죠? 진짜 짜증나. 그 정말 짜증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착한 임대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놓고 밑에 잠깐 그 동참해 주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막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요. 네. 평소에 다 긁었던 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안 하면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그건 사실 건물주 마음이잖아요. 안 하면 그만인 거야. 사실은 최소한 임대료 납부 유예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게 막 임대료라는 게 뭐 별겁니까? 땅이라는 게 원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 무슨 장사를 하든 생산을 하든 거기서 뭔가 부가가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장사가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는데 무슨 임대료는 무슨 용가리 통폐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오늘 저녁은 뼈 잡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당연히 그냥 임대료 감면 정도도 사실은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가가치가 안 생기는데 무슨 임대료는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아예 임대료를 내지 말자는 나는 운동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요 정도로 가야 될 거를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건물주님 제발 뭐 깎아주십시오 뭐. 이때 임대해가지고 임대료 내고 장사하다가 상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건물 부동산 일제 국유화 뭐 딱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 그럼 또 빨갱이라고 난리 나겠지. 뭐 다 빨리 되는 거죠 뭐. 예. 뭐 여태까지 뭐 이렇게 대책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장기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뉴노멀이 도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고 앞으로 다시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애초에 이런 감염병 자체도 일종의 뭐 환경 파괴라든지 그런 것의 결과거니와 장기적인 대응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진짜 제대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에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국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원래 이 바이러스 대응도 진짜 제대로 대응하려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편적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적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의 돌연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이러스에도 선별과 네, 보편이 있나? 돌연변이가 된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그 바이러스의 모든 부분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돌연변이가 잘 안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돌연변이가 잘 안 일어나는 부분을 공격하는 백신이 되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변이가 일어나도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백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생겨도 똑같이 그러니까 적용되는 면역력이 적용되는 그런 백신이 실제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돈이 들 뿐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뭐라 그래도 시스템은 백신 같은 건 큰 돈이 안 되거든요. 치료제라야 치료제도 그것도 부자들이 잘 걸리는 뭐 암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치료제라야 돈이 되는 거지. 없는 사람들이 암 더 걸리잖아. 뭐 그래도 뭐 그런 보편적 바이러스 백신은 개발하는데 돈은 아주 많이 드는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약회사들이 그런 걸 압니다. 미국의 지금 10대 제약회사 중에 8개인가는 아예 백신 자체를 아예 개발을 포기해버렸고 지금 보편적인 게 아닌 그냥 백신도 그냥 돈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렸고 나머지도 이제 겨우겨우 생산하고 있지만 보편적 바이러스 백신처럼 사실은 돈은 많이 들지만 진짜 필요한 그런 백신들은 아예 안 만들고 있는 건데 꼭 이런 얘기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또는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꼭 필요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이윤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진짜 대응 체계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위기들은 언제든지 양상을 바꿔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윤이 어떤 뭐라 할까 필요성보다 앞서는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여기서 더 얘기했다가 오늘 밤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현직 의료인이신 이장규 동지 모시고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진짜 많은 말씀 들었는데 편집 아마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